네, 안녕하세요. 프랜차이즈 대표이자 공정위 가맹거래사입니다. 오늘은 프랜차이즈 본사가 수익을 어디서 얻는지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거를 오늘 말씀드리는 이유는 프랜차이즈 본사를 처음 설립하는 대표님들이 이제 본사를 운영하기 위해서 자본을 어디서 조달을 하냐, 여기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이 좀 많이 계시고 물어보시는 분도 계시고 하셔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뭐 프랜차이즈 하면 가맹비, 그리고 로열티, 교육비, 이 정도는 거의 다 아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거 외에도 수익원들이 있는데요. 일단은 하나씩 제가 설명을 드려볼게요. 일단은 가맹비 있습니다. 처음에 설립을 할 때 이제 가맹비를 내잖아요. 이 가맹비를 내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그러니까 그 본사가 가지고 왔던 그런 브랜드의 정체성, 노하우, 그런 것들을 사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맹비는 정당하게 이제 내시는 거고, 가맹비 다음으로 교육비가 있습니다. 교육비가 저는 개인적으로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프랜차이즈는 교육 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교육비를 내시고 이제 정당하게 교육을 받으셔야 나중에 프랜차이즈 운영을 잘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건 가맹비랑 교육비 이렇게 수익이 있고, 보증금도 있는데 보증금은 어차피 프랜차이즈가 끝나면 돌려받는 금액이기 때문에 그거는 논외로 치겠습니다. 그래서 가맹비, 교육비, 여러분이 많이 아시는 가맹비, 교육비가 있고요. 그 다음으로는 물류수익이 있어요. 물류수익이 뭐냐, 만약에 우리가 뭐 제품을 만들어서 가맹점에 납품을 한다 그러면 제품을 만드는 원가가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그 원가에다가 마진을 붙여서 가맹점주한테 납품을 하면 그게 이제 물류 마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물류 마진에는 또 깊게 파보면 이제 우리가 직접 제조해서 하는 그런 물품이랑, 그리고 다른 데서 물품을 조달해서 공급만 하는 그런 방식이 있는데, 이제 요 방식, 두 번째 방식 때문에 요새 필수 품목 차액 가맹금이 논란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꾸 이제 카페 예를 드는데, 카페로 치면 우리가 로스팅 공장이다. 그러면 로스팅 공장을 할 때 그 생두를 가지고 이제 원두를 만들 때 그 원가가 있잖아요. 그 원가가 10,000원이면 이제 12,000원에 팔면 2,000원이 물류 마진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로스팅 공장이 없다. 그러면 원두를 어디서 사와가지고 그걸 공급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원두를 사올 때 10,000원에 사오고 그거를 공급을 12,000원에 하면 이제 2,000원이 마진이 되는 거고, 또 차익 가맹금이 되는 겁니다. 이 필수 품목이라는 게 이제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우리 프랜차이즈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점주들한테 무조건 본사로부터 구매하세요 라고 정해놓는 그런 품목들이거든요. 그거를 필수 품목이라고 하고, 필수 품목을 아까 그 원두를 예를 들어드렸는데 10,000원에 샀잖아요. 시중가가 10,000원이면 12,000원에 점주들한테 팔았기 때문에 2,000원의 마진이 남잖아요. 그걸 차액 가맹금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필수 품목을 통해서 또 마진을 얻을 수 있고, 직접 제조를 통해서 또 물류 마진을 볼 수 있다. 그런 방식이 있고, 다음으로 이제 로열티가 있죠. 로열티도 제가 영상에서 소개를 시켜드렸는데, 로열티 뭐 월마다 일정 금액을 받는 정액제, 아니면 매출의 어떤 퍼센티지를 받는 정률제, 이렇게 또 수익원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인테리어 있죠. 인테리어. 옛날에는 인테리어를 하면서 본사가 마진을 많이 가지고 갔는데, 요새는 이제 자재값이 너무 폭등하고 비싸지면서 인테리어에서는 그렇게 많은 마진을 취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아예 마진을 안 보는 것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테리어 마진. 그래서 프랜차이즈 본사가 이렇게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수익원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 수익원들에서 모두 수익을 보면 점주들의 마진이 점점 적어질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점주들이 남는 게 없고 나중에 프랜차이즈가 폐업하게 되고 그렇게 악순환이 생기거든요. 그러면 대표님들께서는 여기서 이제 잘 생각하셔야 돼요. 각 항목들을
이제 내가 어떤 비율로 가져갈 거냐, 요게 중요한데, 맨 처음에 이제 처음부터 제가 다시 하나씩 예를 들어드리면, 가맹비 있었잖아요. 첫 번째로 가맹비를 얼마 받아야 되냐. 요새는 프랜차이즈를 모집하기 위해서 산무정책, 오무정책 이렇게 하면서 가맹비를 안 받습니다. 네, 저는 그렇게 좋은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대표님들이 어떤 직영점을 피와 땀으로 키워서 경험과 노하우가 쌓였어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받는 돈이거든요. 그러면 직영점을 정말 열심히 한 대표님들은 가맹비를 적정 수준을 받습니다. 그런데 약간 기획형 프랜차이즈나 아니면 내가 진짜 정보공개서를 사서 어떤 창업 아이템이 있어가지고 가맹점을 확 퍼뜨리고 싶으신 그런 대표님들, 이제 그런 대표님들이 가맹비를 3무정책, 5무정책 해서 100개, 200개씩 확 늘리시죠. 단기간에. 이렇게 하시면 구조적으로 분명 문제가 있고 나중에 이제 오래 롱런 할 수 있는 브랜드가 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가맹비를 책정할 때는 대표님들이 내가 생각하는 나의 브랜드 가치는 얼마인가, 요거를 항상 고민을 하시고 생각을 해 놓으셨다가 프랜차이즈 본사를 설립하셔야 돼요. 그리고 제가 두 번째로 아까 물류 마진을 말씀드렸죠. 물류 마진은 그 차액 가맹금을 포함해서 이 계산을 하셔야 되는데, 엑셀로 우리가 뭐 원가는 얼마고 또 뭐 비용은 총 얼마 들고, 그래서 순수하게 남는 마진이 이 정도다. 그런데 여기에 차액을 이만큼 붙이면 본사에 얼마가 남고 점주한테 얼마가 남는다. 요거를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됩니다. 요거를 모르시고서 그냥 뭐 한 10,000원에 떼었으니까 한 15,000원에 팔까? 뭐 이런 식으로 감으로 하시면 나중에 점주가 힘들든지 아니면 프랜차이즈 본사가 힘듭니다. 그래서 요거는 꼭 정확하게 계산을 하셔가지고, 계산도 계속 하셔야 돼요. 지속적으로 하시면서 산출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이제 로열티 말씀드렸죠. 로열티는 제가 상담하는 대표님들의 90% 이상이 업계 평균을 물어보십니다. 업계 평균이 얼마예요? 이렇게 물어보시거든요. 그리고 업계 평균으로 하시거나 그거보다 조금 높게 이렇게 설정을 하세요. 근데 이것도 잘못된 게, 이제 업계들의 매출이 다 다릅니다. 그렇죠? 브랜드마다 매출이 다르고 비용이 다 달라요. 근데 이거를 그냥 평균으로 내버려서 로열티를 받으시면 나중에 구조적으로 문제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것도 똑같아요. 점주가 힘들거나 아니면 프랜차이즈 본사가 힘들던가, 그러면 또 오래 할 수 없겠죠. 마지막으로 이제 인테리어도 제가 봤을 때 처음에 이제 너무 높은 마진을 가져가려고 하시면 점주분들의 진입 장벽이 높아지죠. 높아지면 가맹점 모집이 그만큼 어렵고요. 그래서 인테리어는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마진을 보지 않거나 거의 뭐 조금만 보시는 게 프랜차이즈를 하시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어차피 프랜차이즈 본사의 대표님들은, 이제 제가 아는 대표님들은 이 사업을 시작한 이유가 거의 동일해요. 장사가 어려워하는 그런 사장님들을 좀 돕고 싶은 마음에 하시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점주분들의 마진을 늘려주시고, 그리고 프랜차이즈 본사에서 좀 덜 가져가면서 적절한 구조를 설계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꾸 이제 가맹거래사들이나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대표님들한테 계속 프랜차이즈 구조를 잘 설계해야 된다. 구조가 잘못 설계되면 망한다. 이런 말씀을 계속 드리는데, 구조가 이런 구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뭐 적정한 로열티를 얼마를 해야 되냐, 차액 가맹금, 뭐 물류 마진은 내가 얼마큼 받아야 되냐. 그래야 이 프랜차이즈 본사랑 가맹점 사장님이랑 이렇게 잘 굴러갈 수 있냐, 잘 이렇게 조화롭게 프랜차이즈를 발전시킬 수 있냐, 요 문제거든요. 그래서 구조적인 설계 점검을 꾸준히 하시고 또 여기에 좀 신경을 많이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